여러분은 자위와 같은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나중에 건강 위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않지만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는 이해할 가치가 있는 현실입니다.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이죠. 한때 위안과 감정적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조용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위험은 항상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일수록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항상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경고 신호는 더 미세해지고 타이밍은 더 중요해집니다. 의료 전문가들, 즉 노인의사, 심장 전문의, 신경과 의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개인적인 친밀한 순간에 더 취약해지는 특정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특히 60이 넘은 분들에게는 심장 부담, 어지러움, 혈압 저하 또는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신체 자극을 하는데 더 위험한 7가지 특정 시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숨겨진 건강 위험을 인식하는 방법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왜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심장,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더 섬세해집니다. 신체적 흥분의 순간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의 갑작스러운 방출을 유발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하지만 특히 약물, 탈수 또는 진단되지 않은 심장 문제에 영향을 받은 노인의 몸에서는 이 급증이 중요한 시스템에 위험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이러한 내부 변화는 관리 가능할 수도 있고 압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삶을 보호하고 그것을 온전히 즐기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1부 고위험 시간대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루 중 모든 시간 중에서 이 이른 아침 시간대는 노인이 신체적으로 자극적인 활동, 특히 혼자서 성적인 활동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의사들이 아침 급증이라고 부르는 몸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급증은 건강한 리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60이 넘은 성인들에게는 혈관이 더 뻣뻣해지고 심장이 더 민감해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적 흥분을 추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각성과 오르가즘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심박수와 혈압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관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 중첩이 심장을 과부하시키고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른 아침이 평온하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몸은 섬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막 일어나면 호르몬 수치, 혈액순환, 신경계 기능이 조정 중입니다. 강한 활동으로 너무 빨리 밀어붙이는 것은 기계가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에 의해 모든 것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과 가정에서 노인이 이른 아침 자극 후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침 급증 동안의 타이밍과 신체적 부담의 조합이 이러한 사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60이 넘고 심장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혈압이 낮 동안의 리듬으로 안정되도록 하세요. 신체적으로 힘든 활동은 아침 늦게 시스템이 더 안정된 상태에서 하세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이른 아침의 위험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여전히 6가지 다른 시간이 노인들에게 조용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하고 예방 가능한 건강 비상사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부 혈압약 복용 직후 많은 노인들에게 하루는 약 복용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 약의 복용 타이밍이 신체 자극과 결합될 때 심각한 건강사건의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약을 복용한 후 한두 시간 내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압은 특히 노인에게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저혈압이라고 하며 혼자서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적 흥분과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활동은 호르몬 변화와 혈관 확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 두 효과가 겹칠 때, 즉 약물과 몸의 자연 반응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는 이중 하락이라고 합니다. 심박수는 상승할 수 있지만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지러움, 흐릿한 시야, 혼란 또는 심지어 실신입니다. 여기서 숨겨진 위험은 이러한 순간이 종종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거나 기절하면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몇몇 노인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두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병원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심장이나 혈압약을 복용한 후 몸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안전한 접근법은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동안 심박수를 높이거나 혈압을 낮추는 활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조정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균형을 잡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안전은 인식에서 시작되며 많은 경우 올바른 시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제3부. 뜨거운 샤워나 목욕 직후 따뜻한 샤워나 목욕은 많은 노인이 즐기는 일상적인 편안함입니다. 이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이 루틴이 신체적 또는 친밀한 활동으로 즉시 이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위험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몸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과정을 혈관 확장이라고 하며 열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혈액이 뇌에서 피부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천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시스템을 섬세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제 성적 자극의 신체적 부담을 그 직후에 추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맥박은 빨라지며 몸은 동시에 식히고 상승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이 조업이 어지러움, 실신 또는 불규칙한 심박수, 즉 의사들이 말하는 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이 샤워 후 오르가즘 후에 약한 느낌이나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지만 그 연결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들의 몸은 내부 온도를 조절하려고 하면서 심혈관 활동의 급증에 반응하며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은 환경입니다. 샤워실과 욕실은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혼란스러워지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몇몇 경우에서 지연된 발견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샤워 후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30분에서 45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일시정지는 혈액순환과 천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범위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때때로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를 피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제4부 늦은 밤 시간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늦은 밤집이 조용하고 방해 요소가 사라질 때 많은 노인이 고독 속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적인 루틴을 위한 완벽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시간대, 즉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가 마음과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정신적 명료성과 신체적 조정 능력은 밤에 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반응 속도, 집중력, 균형이 이 시간대 특히 60이 넘은 사람들에서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뇌는 잠을 준비하면서 경계태세를 줄이고 반응 시스템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제 자극 후 혈압초와 근육이완 및 진정 호르몬의 급증 효과를 추가해보세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지러움이나 약함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너무 빨리 일어날 때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은 밤의 고요함입니다. 가족들은 종종 잠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위험을 넘어 감정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밤에는 외로움, 슬픔 또는 고립감을 느끼는 감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때때로 사람들을 자기 관리와는 거리가 먼 습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심리 전문가들은 신체가 더 깨어있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낮 시간대에 신체적 자극을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시스템은 활동을 처리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고 회복 시간도 더 빠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연민과 이해를 받을 필요가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은 치유가 될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몸이 매일 아침 약간 탈수된 상태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물 없이 지내면 체액 수준이 떨어지고 혈액이 더 걸쭉해지며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노인에게는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가벼운 탈수도 조용히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전 몸은 아직 완전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신체적으로 자극적인 활동, 예를 들어 자유를 하게 되면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적 흥분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하게 만듭니다. 만약 몸에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충분한 체액이 없다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 있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지러움, 시신 또는 갑작스러운 쓰러짐 모두가 특히 혼자일 때 위험합니다. 많은 노인이 한순간에는 괜찮다가 다음 순간에 갑자기 약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전환은 빠르며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뇌는 균형을 유지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간단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약 15분에서 20분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은 혈액량을 회복하고 뇌 기능을 지원하며 심장이 압박을 받을 때도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침대 옆이나 욕실에 물병을 두면 이 습관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안정과 하루를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6부. 오랜 시간 앉거나 누워있을 때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1시간 이상 TV를 보는 것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정지해 있는 것은 특히 노인에게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정지한 후 신체 활동으로 바로 뛰어드는 것이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혈액순환은 예전처럼 빠르게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앉거나 누워있으면 혈액이 특히 하체에 가라앉게 됩니다. 만약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극적인 활동, 예를 들어 자위로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회전하는 느낌, 심지어 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심장과 혈관이 반응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에서 활동으로의 전환은 산소와 더 빠른 혈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만약 혈액순환이 따라잡지 못하면 뇌는 제때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어지러움, 균형 상실 또는 심지어 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특히 너무 오랫동안 앉거나 누워있을 때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을 더 강하게 몸을 통해 밀어내며 이는 혈전을 이동시키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열감이나 어지러움 또는 단순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증상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심박수를 높이는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재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간단한 루틴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방 주위를 짧게 걷거나 가벼운 움직임을 해보세요. 몸이 점진적으로 따뜻해지도록 하여 심장과 혈관이 안전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지에서 움직임으로의 전환은 특히 몸이 이미 부드러운 속도로 움직일 자격이 있을 때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7부.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노인에게 감정 건강은 신체적 웰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슬픔, 고통 또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적응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위와 같은 개인적인 행동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즐거움의 형태에서 감정적 탈출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 추진될 때 자위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고통을 밀어내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사용될 때 이는 서서히 해로운 습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뇌는 절정에 도달할 때 도파민과 기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방출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감정적 고통에 의해 촉발될 때 그 후유증은 더 깊은 고립감이나 슬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은 자극을 즐기지 않고 일시적인 안도감을 위해 자위를 사용하는 조용한 사이클에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감정적 마비, 관계에서의 후퇴, 그리고 동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중독은 아니지만 여전히 더 중요한 감정적 필요를 숨기고 있는 탈출구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더 깊은 것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동반자, 대화, 연결. 여러분의 감정적 고통은 안도를 찾고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해와 지지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감정적 상처를 가리기 위해 사용될 때 이는 종종 지속적인 스트레스, 나쁜 수면, 심지어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드럽게 마주해야 할 감정을 피하고 있나요? 이 패턴을 인식한다면 혼자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세요. 상담사나 지원 그룹에 연락하세요. 치유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인이 친밀한 활동에 참여하기에 가장 위험한 7가지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삶의 부분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60이 넘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친밀함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주의와 지혜로 접근해야 합니다. 60이 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위는 자신의 몸, 감정, 자아와 연결되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이와 함께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습관도 변화해야 합니다. 자위는 여전히 깊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마음을 다하고 변화하는 필요를 존중하며 해야 합니다. 먼저 하루 중 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의료 전문가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대부분의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제안합니다. 혈압은 더 균형 잡히고 경계심은 높으며 에너지 수준은 더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에 기여합니다.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활동하기 15분에서 20분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은 좋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어지러움이나 실신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장이나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선택하세요. 좋은 조명, 안정적인 의자나 침대, 미끄럽지 않은 바닥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을 고려하세요.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느리게 진행하면 긴장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거나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신체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2시간 기다리세요. 이 작은 단계는 혈액순환의 갑작스러운 감소나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함, 평화 또는 치유를 위해 이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을 피하기 위해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의도가 회피가 아닌 자기 돌봄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혜택은 훨씬 더 큽니다. 올바른 타이밍, 환경 그리고 인식을 통해 자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전히 삶을 앞서 밍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에서 기쁨을 재발견하고 연결하며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반성.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 나이가 들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연결, 편안함, 즐거움에 대한 필요는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필요는 종종 더 깊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주에 깊게 접근한다면 자위는 60대, 70대 그 이상까지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더 부드러운 타이밍, 더 많은 준비, 더 깊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듣는 것은 제약이 아니라 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7가지 시간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힘을 주기 위한 통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장 취약한 때를 이해하면 심장, 마음, 그리고 장기적인 웰빙을 보호하는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거나 활동 전에 물을 마시거나 약 복용 후 너무 빨리 친밀함을 피하거나 감정을 점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가 위험을 줄이고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온 몸을 존중하라는 초대입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로 60대 이후의 친밀함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고 더 안정적이며 내면의 평화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숨겨진 위험과 이를 피하기 위한 간단한 도구를 알게 되었으니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숨겨진 위험을 동반한 습관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건강과 활력을 새롭게 존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바로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반성은 여러분의 더 풍요롭고 지혜로운 그리고 더 진정한 삶을 향한 여정을 영감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적용할 계획인 작은 변화나 통찰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에 하나를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를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더 많은 진심 어린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